오늘 제가 설명해야 한다고 그래서 PCR 검사까지는 못하고 약국에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검사 시약 가지고 아침에 검사했어요. 검사해서 아무 이상 없는 판정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스크만 잘 쓰면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날씨가 좀 덥기는 해도 그래도 어쨌든 마스크 잘 쓰시고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오신 어머님들이 중3 어머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중3? 대부분 다 중3이시네요. 오늘 설명회는 저희가 예고했다시피 그냥 고교 선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고교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이게 물론 이제 아이 성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서 진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입시 구조를 모르고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돼서의 입시 구조가 입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유리할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좀 입시의 좀 큰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큰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과연 이제 어떤 학교가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서 오신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저희 학원 조금 설명 좀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1998년도, 그러니까 24년 전에 이 자리에서 처음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당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지에 저희 수지 캠퍼스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서 저희가 수의학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의 기본적인 방향은 그냥 뭐 이렇게 좀 단순한 교과, 이런 수학 교과에 대한 생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진 않고요. 좀 아이들이 대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입시 구조를 우리 아이들이 대입에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수학 교육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저희 학원에 분당하고 수지 쪽 두 캠퍼스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대략 250명 정도, 매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0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있고요. 물론 중복 합격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합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중복 합격이 뭔지 알죠? 서울대 붙었더니 연대도 붙었다 그러면 같이 센 거예요. 그래서 한 250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뭐 특목고나 영재고도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고도 매년에 한 3명에서 보통 작게는 3명, 많으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는 매년 한 70명 정도 전후로 해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서울대를 보통 저희가 한 10명 정도 보내는데 그 중에 뭐 의대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이거는 서울대 의대를 간 순회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 학원에서 그래도 거의 뭐 중학교 한 1학년부터 쭉 다녀서 대입 성과까지 낸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이제 우리가 고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선택에서, 그러니까 입시의 흐름에서 가장 우리 학생들이 진학할 때쯤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슈는 뭐냐면 요 얘기죠. 정시 40%, 그죠?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정시 40%. 그래서 이건 2022년도 현재 자료인데요. 2022년도 자료인데 23년도가 되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16개 대학은 무조건 40%를 맞춰야 되죠. 아직까지는 여기 보면 여기 22년도 거여서 이게 서울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30%로 나와 있어요. 이게 22년도 올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년부터는 23년도부터는 40%를 맞추게 되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자녀분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죠? 25년도잖아요. 그럼 25년도 입시는 어떻게 될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예고잖아요. 그러니까 22, 23, 24, 25. 25여도 이 기조가 그냥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혹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만약에 이제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입시는 3년 예고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권 잡자마자 바로 뭐 입시 정책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과도기에 끼일 확률이 크고 그냥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기조가 정시 40%입니다. 정시 40%로 확대. 그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정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자, 요 사실만 보면 일반고가 유리해요? 자사고가 유리해요? 이거만 보면. 자사고가 유리해요. 뭐 자사고 특목고 같은 데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 그 학교들은 보통 아이들이 이제 학교 분위기도 좀 좋고 워낙 이제 센 아이들끼리 좀 공부 좀 하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학업 분위기들도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업 내용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좀 센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수능형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능이 강한 이러한 그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사실만 딱 보면 이거는 분명히 특목고, 자사고 쪽이 굉장히 유리하고 일반고 중에서도 센 학교들 있잖아요. 이 분당 지역에서 좀 센 학교 그러면 어디예요? 뭐 낙생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낙생, 중앙, 대진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학교.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교육 특구들 있죠. 그죠? 뭐 강남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목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 중계 뭐 이런 데 하여튼 교육 특구들이 굉장히 그러한 고등학교가 대단히 유리할 거다라는 것들이 판단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능이. 이게 가장 큰 이슈죠. 잠깐 보면 수능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게요. 수능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은 선택교과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뭐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문과, 이과 딱 나눠놨어요. 그죠? 얘는 문과, 이과. 그래서 학교에서 시간표를 딱 짜줘요. 문과 애들은 뭐 이렇게 이런 교과목을 들어야 돼. 이과 애들은 이런 교과목을 들어야 돼. 그렇게 학교에서 딱 짜준 시간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이들이 1학년 때는 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2학년부터는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물론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아주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교육 과정을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고 그걸 선택형 교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택형 교과. 이렇게 얘기해요. 선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과목을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과정에 발맞춰서 수능도 선택형 수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선택형 수능이 그럼 뭐냐 이게 이거 뭐 잠깐 선택형 수능이 국어도 선택을 해야 돼요. 국어는 공통과목이 독서하고 문학이고요. 화작하고 언매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죠? 화작하고 언매, 언어와 매체. 문법이 뭐예요? 국어 문법이 여기서 뭐에 해당이 돼 있어요? 예? 언매죠, 언매. 언어와 매체가 국어의 문법에 해당돼요. 화작은 그냥 말 그대로 말하기 쓰기 이래서 특별하게 이건 뭐 공부할 거는 별로 없고 좀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대신에 좀 지문이 있어서 국어 시험이 좀 아이들이 시간이 좀 쪼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우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주로 화작을 하고요. 좀 외우는 거 좀 괜찮게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 외워서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아이들은 그냥 언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국어도 선택이에요. 그러면 화작을 선택한 아이와 언매를 선택한 아이들의
그 성적 있잖아요. 성적을 다르게 산출하냐? 아니에요. 같이 산출해요. 화작을 선택했건 엄매를 선택하건 간에 한 줄 세우기예요. 뭐 이거 유불리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유불리가 뭐 크게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학에 대해서 좀 약간 우려 섞인 게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요.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선택하는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성적표가, 그러니까 성적 산출이 세 개냐?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로 그냥 성적 산출을 해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지 않냐? 약간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확률 통계를 선택한 집단, 그 다음에 기하를 선택한 집단,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에 그 세 개의 집단이 있잖아요. 그 세 개의 집단의 수원, 수투 과목에 평균 점수 있죠. 평균 점수가 높은 집단이 조금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한데 뭐 오늘 제가 그건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좀 유불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문과 계열 아이들이 뭘 선택해요? 확통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이번에 고3 아이들 있잖아요. 3월 달에 고3 아이들 모의고사 봤잖아요. 3월 달 고3 아이들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학 1등급 아이들 있죠. 수학에서 1등급 받은 아이들. 1등급 받은 아이들의 98%가 기하하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에요.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1등급 받은 학생의 2%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로 이제 꼭 지망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보통 이제 확률 통계를 선택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나 문과 계열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할 거야.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기하하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 학생의 수학 1등급 3월달 모의고사 기준 올해 98%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통계가 올해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 어쨌든 약간의 뭐 막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문과 아이들이 수능에서 좀 치일 가능성이 커요. 특히 수학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뭐 바탕은 탐구 영역은 어차피 문과 계열은 사회교과를 선택할 거고 뭐 이과 애들은 과학 계열을 선택할 거니까 이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그건 뭐 그렇고 영어는 그냥 똑같이 문과 계열이건 이과 계열이건 똑같이 어쨌든 하는 거죠. 이게 좀 달라진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수능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수능을 잘 보는 거 이게 앞으로의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뭐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좀 센 학교를 보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을 딱 넘겨보면 생각이 좀 바뀌어요. 이건 뭐지?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서울대는 어차피 정시를 늘리건 수시를 그대로 하건 어차피 하여튼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아이들을 그냥 받잖아요. 어떤 입시 제도를 채택하건 간에 그냥 받게 되는데 서울대가 이제 어쨌든 요번에 교육부에서 40%를 늘려라 이러니까 그냥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정시를 늘리다 보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그러니까 이 수능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수능 과목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능 과목만 열심히 한다는 게 수능 과목은 아까 수학 같은 경우도 수원, 수투 거기다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아까 수학 과목 5개가 있는데 5개 다 잘할 필요 없어요. 3개만 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 탐구 영역도 그래요. 탐구 영역도 과학이 물, 화, 생지 이렇게 4개나 있잖아요. 근데 이 4개 다 잘할 필요 없잖아요. 2개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 서울대는 투를 요구하니까 2과목 포함해서 2과목 서로 다른 2과목만 잘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물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난 생물을 할 거야. 그럼 2개만 잘하면 다른 거 못해도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정시가 늘었으니까.
정시가 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서울대는 그런 학생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이제 어떤 머리를 썼냐면 이건 2023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틀림없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어머님들, 여기 지금 우리 아이는 서울대야, 서울대를 꼭 보내야지, 이런 어머님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겠다 이거예요. 2명 정시에서도. 그럼 뭐 2명 추천을 받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추천을 받고 교과 평가를 하겠대요. 수능만 안 보겠다 이거예요. 수능 성적은 40%만, 60점만 보고, 그러니까 6대4죠. 60%만 보고, 나머지는 교과 평가로 40점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교과 평가는 뭐냐면요. 30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럼 10점이거든요. 10점을 가지고 교과 평가를 하는데, 교과 평가는 정양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예요. 그러니까 정성 평가니까 얘가 이제 쭉 봤을 때, 얘가 고등학교 때 얘가 이제 나는 수능파로 얘가 전향을 해서 자기가 그냥 수능 과목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린 학생인지 실제 교과에서, 아니면 나머지 교과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얍삽하게 수능 과목만 열심히 해서 점수를 따는 아이들은 안 받겠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수능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교과도 역시 마찬가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그래야지 서울대 올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예전에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요. 재수생들 있잖아요. 그냥 뭐 수능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수능만 열심히 해서 수능 성적 잘 나오면 서울대 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조금 힘들어진 거예요. 많이 힘들어진 건 아닌데 뭐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힘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서울대라는 그 데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수능 성적은 과에 따라서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점수가 10점, 여기 40점 만점이 30점이 기본 점수고 10점을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는데 2점 차이예요. 예를 들면 AA를 받느냐, AB를 받느냐, 이게 2점 차이거든요. 뒤에 가면 3점 차이가 나는데 2점 차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1점, 뭐 0점 몇 점 가지고 붙고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실제 정시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 고등학교 있죠. 일반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수시도 추천을 받고 정시도 추천을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일반 고등학교에서 보통 전교권 아이는 대부분이 서울대 직윤이나 뭐 전교 1등, 2등 요 애들 있잖아요. 좀 잘하는 애들 그룹 아이들은 다 수시로 대학을 갈 거예요. 그죠? 추천을 받아서 학교 추천 받아가지고 적당히 수능 최저 맞춰서 이렇게 그 대학을 진학을 할 텐데, 여기에 추천받는 애들은 그러면 어떤 애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대상하는 애들, 여기 지역균형으로 학교에서 2명 추천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이죠. 어떤 아이들일까라고 생각하면 재학생 아이들 중에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고등학교에선 재수생일 것 같아요. 재수생인데 작년에 전교권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운 없이 떨어졌어. 그래서 1년 재수를 했어. 그죠? 재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1년 더 재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능도 좀 이제 더 잘하게 된 거죠. 그런 애들을 추천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자사고 쪽에서, 자사고 애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자사고 애들이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되는데, 실제 서울대 여기서 2명 추천을 하니까, 여기서 뭐 실제 그 자사고 아이들 중에서 자사고 애들은 좀 일찍 내신을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찍 버려야죠. 뭐 이렇게 정시가 40%로 늘어난 상황에서는 뭐 빨리 자사고에서 이거 뭐 내신으로 대학 갈 것 같지 않으면, 그죠? 그리고 학종도 뭐 웬만큼 돼야지 학종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사고 쪽에서 한 뭐 4등급, 5등급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새 뭐 브라인드 면접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찌감치 포기할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면 분명히 교과에서는 아이들이 선택은 했으나, 과목을 선택했으나 성적이 대단히 안 좋죠. 수능 과목만 열심히 했을 테니까 애가 틀림없이. 특히 고3 때 되면 저 막 더더욱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불이익을 당하죠. 그죠? 불이익을 당하죠. 그러니까 주로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가 목표인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틀림없이 요 교과에 대한 이거는 그 정시 모집 정원의 4%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대 모집 정원에 정시로 모집 뽑는 정원이 지금 40%면 대략 한 1000명 정도 뽑는다고 하면, 그죠? 1000명 정도 뽑는다면 그것에 대한 4%, 그죠? 4%는 직윤으로 뽑고 나머지는 물론 이걸로 뽑아요. 근데 여기서도 교과 성적이 10점은 기본 점수로 들어가고 10점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는데 요것은 이제 15점이 기본 점수고요. 15점이 기본 점수고 5점을 가지고 나누는데 1점 차이가 나요. 1점 차이가 나는데 뭐 1점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울대 쪽으로 보면. 그죠? 뭐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수능 성적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늦는 거예요. 늦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상쇄하고 집어넣어야죠. 과를 낮추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좀 약간 서울대가 목표인 학부모님들은 조금 이제 이거 일반고 가야 돼, 이거 특목고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요 표를 보면 그 다음에 요 표를 보면 조금 이제 생각이 이 표는 뭐냐면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있죠. 주요 대학들. 서울에 한 15개, 16개 대학들. 이 대학들은 교과부에서 이것도 지침이 내려간 거예요. 무조건 모집 정원의 10%는 그러니까 그 대학, 여기 써 있는 대학들 있죠. 이 대학들 모집 정원의 10%는 예를 들면 3,000명 뽑는다. 그럼 10%는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 이상은 무조건 교과 추천 전형으로 뽑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거예요. 교과 추천 전형. 교과 추천 전형으로 뽑아라 10%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을 하냐? 여기 쭉 써 있죠. 보통 학교별로 4%. 그러니까 1등급 아이들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추천 자격 조건 보면 추천 자격 조건 보면 여기 쭉 써 있죠. 잠깐만요. 좀 올릴게요. 보통 학교별로 4% 그러면 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한 10명 정도 돼요, 대략.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요새 한 250명 정도 되니까 학교별로 한 250명 되잖아요. 그러면 4%면 10명이에요. 10명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추천을. 10명을 추천을 해주는데, 그러면 한번 여기서 해보세요. 서울대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 추천받는 게 뭐 있죠? 지역균형 선발이죠. 2명이에요. 서울대 2명.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여기까지만 계산해 봅시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70명이에요. 이거 다 계산하면요 70명이에요. 학교별로 250명 기준으로 해서 한 학교에서 한양대학교까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70명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1등에서부터 70등까지 추천을 해준다고? 그렇진 않죠. 어차피 어떤 학교에 전교 70등 되는 아이들의 내신 등급을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내신 등급을 상상해보면 한 몇 등급 될까요? 한 70등 된다. 250명 중에 70등. 몇 등급일까요? 3등급 대일 거예요. 그죠? 3등급, 4등급. 그죠? 3등급 뭐 한 중후반 정도 돼요. 3등급 중후반 되는 아이들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한양대나 뭐 무슨 서강대나 성균관대 이런 데 쓰면 붙나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학생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 될 만한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다. 6장을 다.
아니 여기까지 계산하잖아요. 한 뭐 여기 한 경희대나 이 정도, 한 여기 한 뭐 여기 한 뭐 건국대나 여기 뭐 동국대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한 전교생한테 다 줘도 돼. 만약에 하나씩 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추천 전형이 결국은 전교권 아이는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좀 전형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반영 비율 보세요. 반영 비율은 보통은 대부분이 단계별 전형을 하는 건 연대뿐이 없어요. 단계별 1단계, 2단계 이렇게 뽑는 데는 연대뿐이 없고 나머지는 다 일괄 전형이에요. 일괄 전형. 대부분이 다 일괄 전형인데 일괄 전형이라는 건 그냥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냥 선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일괄 전형 할 때 교과가 다 몇 %예요? 뭐 최소 80이에요. 그죠? 여기 좀 동국대만 조금 서류가 들어가는 요 학종 같은 그 느낌이 좀 들고 나머지 대학은 뭐 80, 90, 100이에요. 교과 성적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교과 성적, 이거는 뭐예요? 교과 성적, 정성평가예요? 정양평가예요? 정양평가예요. 절대로 이 전형은 자사고 아이들은 못 쓰는 전형이에요. 자사고 아이들이 이 전형에 집어넣으면 교과가 되나요, 이게? 안 돼요. 자사고 아마 전교 1등, 예를 들면 뭐 외대부고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도 교과로 보면요. 교과로 보면 한 2등급, 걔네들 보통은 뭐 1등급, 잘하면 1등급 후반? 전교 1등이? 전교 뭐 진짜 상위권 아이들이 뭐 1등급 후반 정도 나오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진짜 전교권 아이 있잖아.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은 뭐 1점 뭐 분당만 하더라도 뭐 1.1 이 정도 나와요. 1.1, 1.2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차이가 많이 커요. 그래서 이게 80% 들어가고 이렇게 일괄 전형하면 이 전형은 그냥 일반고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이 전형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뭐 교과목은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붙어요. 왜냐하면 지방 애들 같은 경우는 막 1.0 이런 애들도 있어요. 1.0 얼마 막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이 서울 쪽 올라오면, 수도권 쪽에 올라오면 그렇게 안 되죠. 내신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수능 성적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에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없는 학교가 어디냐면요. 연대, 그죠? 연대 없죠. 연대 없음, 그죠? 그 다음에 한양대 없어요. 근데 어디? 이화여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동국대 없어요. 네 군데만 없어요. 네 군데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최저가. 어쨌든 이것도 수능이 중요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로 생각을 하면 진짜로 이런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전교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교 선택에서 제일 고민이 많은 어머님들이 사실은 전교권 어머님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전교권인데 자사고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 일반고를 보내야 되나, 일반고 중에서도 센 데를 보내야 되나 약한 데를 보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교과 전형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예요. 아까 정시 40% 확대만큼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10%예요. 10%.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다 10%를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물론 수능 최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도 잘 해야죠. 수능 최저가 있는 게 분당 같은 데는 훨씬 유리하죠. 웬만큼 여긴 그래도 뭐 아이들이 뭐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수능 최저가 그럼 굉장히 낮냐? 그러니까 그냥 뭐 웬만하면 다 통과하냐? 그렇진 않아요. 수능 최저가 여기 좀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수능 최저 먼저 볼게요. 그 한 2장 페이지 넘기면 수능 최저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보면 요번에 고3 아이들 있죠. 요번에 고3 아이들이 3월 학력평가 3월 학력평가 시험을 보고 나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요 세 학교에 대한 그 최저 기준을 통과했냐 못했냐 요거를 본 거예요. 어느 정도 통과했는지 최저 기준.
추천 전형에 대한 최저 기준을 통과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대상 학교는 서울에 있는 11개, 서울 지역에 있는 1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고요. 거기에 자사고, 그러니까 광역형 자사고 있죠. 서울에 있는 광역형 자사고가 3개가 들어갔어요. 3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못하는 학교 아이들이 아니에요. 서울 지역 아이들이고, 자사고도 3개 정도 포함이 됐다. 그 학교에서, 그 정도 포함된 학교에 3월 모평에서 이 최저 기준 통과에 대해서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고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에서 국수, 영탐, 수능 4가지 과목이죠. 탐구는 2개 평균이에요. 합이 얼마예요? 5등급이에요. 3개가 5등급.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1, 2, 2. 아니면 1, 1, 3. 그죠? 높죠? 높아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서강대는 탐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국수, 영탐 이 중에서 3개 합이 6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얼만큼? 2 정도는 돼야 돼요. 그죠? 여기 보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요. 국수, 탐 2개 중에서 중 3개 합이 5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1, 2죠. 1, 2 정도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표에서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통과하는 비율을 보면요. 통과하는 비율이 고대 같은 경우에 좀 높으니까 실제 여기 확률 통계 선택한 아이들 있죠. 그 애들은 4% 정도뿐이 통과를 못했어요. 그 3,000명 중에 4%뿐이 통과를 못했고 여기 여기가 이제 뭐 미적분이나 기하 이렇게 자연계 선택한 아이들은 한 14% 정도 통과를 했어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과 계열을 지망하려고 하는 아이들과 이과 계열을 지망하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성적의 양극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 예전에는 문과하고 이과가 나누어서 성적 산출을 했잖아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문과, 이과 나눠서 성적 산출을 안 해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문과 계열 아이들, 인문 계열에서 문과 계열 아이들이 그 지금 최저 기준 통과 비율은 4%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과 애들은 14%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인문 계열 애들은 한 7% 정도 되는 거고 여기가 16% 정도 되는 거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왜 서강대를 이렇게 썼냐면요. 서강대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좀 큰 학교예요. 수학 비중이 좀 큰 학교에다가 정시에 있어서는 수학 비중이 좀 큰 학교에다가 또 한 가지는 서강대는 문이과 교차 지원을 막 허용을 해요.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과라 해서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학교들은요, 이과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과탐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고 아주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그냥 그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반드시 미적분하고 기하 중엔 선택하고 이런 게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서강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런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과 교차 지원이 되는데 특히 서강대는 수학이 좀 굉장히 비중이 높게 많이 쳐주는 학교에다가 특별한 그 문이과에 대한 어떤 과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학교는 이과 아이들 있잖아요. 이과 아이들이 문과 계열로 지원할 가능성도 커요. 서강대가. 문과 계열이. 그리고 얘네들은 저기도 없어요. 추천 전형도 특별하게 이 서강대는 좀 그래요. 서강대는 하여튼 좀 약간 융합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는 학교여서 여긴 좀 이렇게 교차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서 문과 아이들이 서강대 지원하는 건 조금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돼요. 이과 애들이 많이 교차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좀 꼭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실제. 점수 차이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아까 수능 최저 기준이 요거 좀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수능 최저가 그렇게 낮은 데는 아니에요. 아까 교과라고 그래서 무조건 뭐 다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정교권 아니면서 요 정도의 최저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좀 진행을 하면 이거 약간 새끼리긴 한데
요 얘기는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러면 상위권 아이 같으면, 상위권 아이들 또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건 아니면 상위권이건 간에 어쨌든 추천 전형을 좀 노려보면, 그런 학생들은 추천 전형을 노리면 대단히 유리하다, 대학 들어가기가 이제 유리해진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 성적 관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뭐 길게 얘기하진 않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런 교과목을 공부해요. 여기 써 있는 교과목을 공부하거든요. 교과목을 1학년 때는 이거예요. 요거 공부해요. 공통 과목 써 있는 거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요거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이에요. 이거는 모든 고등학교, 영재고 빼고는 과학고들도 이거 공부해요. 1학년 때는 다 공통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들은 무조건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선택 과목을 공부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두 개가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하고,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야지 하반기 되면 아마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찍어서, 아, 나는 여기 서용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그럼 서용고등학교 들어가면,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거기 교육과정 편성표가 쭉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 편성표에 보면 이런 과목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볼 때 얘가 일반 선택 과목인지 얘가 진로 선택 과목인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 평가를 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래서 9등급까지 등급 평가를 하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냥 A, B, C 3단계로 평가합니다. 여기 차이점이에요. A, B, C 3단계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많이 주겠네. 많이 주죠. 한 30% 이상 A예요. 그러니까 B 나오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교과 성적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웬만하면 A를 받아요. 30% 이상은 A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에 90점 이상 A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중학교에서 A 받는 식으로 A를 받아요. 근데 B를 받으면 상당히 불리하다. 전체적인 추세는 어떠냐면요. 추세는 정성평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올해는 정량평가를 해요. 뭐 고대 같은 경우에 A 맞으면 몇 점, B 맞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그 정량평가를 하는데요. 교과 전형에서. 아까 교과 전형이 있었잖아요. 그 추천 전형. 거기서 이렇게 정량평가를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추세는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를 선택했는지를 그냥 보는 거죠. 뭐 그렇게 좀 보려고 하는 거고, 아예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는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는 아예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성적에서 빼버렸어요. 모호하니까. 근데 대부분은 들어간다고 보고, 이거는 어쨌든 ABC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딱 봤을 때 여기 교과목들 있잖아요. 내신에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ABC니까. 그죠? 여기 보면 특히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거보다도 여기 투 과목들 있죠. 과학. 이거 다 진로 선택 과목들이에요. 이거 ABC로 선택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기하라는 과목 있죠.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기하라는 과목. 이거 ABC예요. ABC. 예를 들면 대진고등학교, 여기 분당 지역의 대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2학년하고 3학년하고 같이 수강해요. 2학년하고 3학년하고 같이 수강하면 2학년은 2학년끼리, 3학년은 3학년끼리 성적 산출할까요? 아니면 같이 성적 산출할까요? 만약에 기하라는 교과목을 2학년도 듣고 3학년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 학기에. 그러면 2학년은 2학년끼리, 3학년은 3학년끼리 성적 산출할까요? 아니면 같이 산출할까요? 같이 산출해요. 같이 산출해요. 같이 산출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요. 같이 산출하면
2학년 애들이 불리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안 그래요. 어차피 이게 대진고등학교 보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과도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과도기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2학년들이 기하가 깔렸고 3학년들은 이제 3학년 때 이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기하를. 그러니까 3학년들이 듣게 되다 보니까 3학년들은 수능을 버린 아이들이 많은 거, 내신을 버린 아이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하가 안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기하가 수능에서 빠졌잖아요. 그죠? 응? 그래가지고 작년에 애들이 기하 공부를 고3 애들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버린 아이들은 이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2학년들은 어차피 이게 이제 성취평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까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2학년 아이들이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 그러니까 같이 산출해요. 만약 같이 들으면 같이 산출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어쨌든 간에 진로 선택 과목하고 일반 선택을 구별해서 어머님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일반 선택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능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아닌데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 요 투 과목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 요 5개 교과목만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진로 선택 과목은 다 그냥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진로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듣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대략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뭐 심화 수학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안 적었어요. 그건 아주 좀 뭐 학교마다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안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인데 어쨌든 1학년 때는 이거 공부하고 2학년 때 이거 공부하잖아요. 3학년 때 주로 이쪽 공부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크게 구별을 하면 2학년 때 주로 이쪽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주로 이런 게 좀 많이 선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3학년 때는 수능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ABC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등급 평가보다는 이쪽을 좀 많이 깔아줘요.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이때도 막 등급 평가하면 너무 빡세잖아요. 아이들이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고3 때 가서. 그러니까 내신은 언제 끝나요? 2학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이 내신 끝입니다. 거의. 물론 3학년 1학기까지 해야죠. 말라 해야죠. 해야 되는데 크게 3학년 보통 그때 다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추천 전형에서 받을 아이와 못 받을 아이가 거의 2학년 때 그냥 판별이 나요. 3학년 때는 그냥 그거를 확인하는 정도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2학년 때 막 성적이 개판이었던 친구들이 3학년 때 갑자기 확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걔한테 뭐라고 그래요, 불러서. 야, 너 제발 그러지 마라. 너는 그렇게 내신을 지금 잘해봐야 그렇다고 네가 잘하는 게 아니지 않냐? 왜 흙탕물을 여기서 일으키냐? 뭐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게 1학년, 2학년 때 별로 못하다가 3학년 때 갑자기 1학기 때 막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1등급으로 튀어 올라가고 막 이러면 학교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 어떤 하나의 아이를 밀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1등급, 여태까지 1등급을 유지했던 아이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러지 마라. 제발 이제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어차피 해당도 안 되잖아. 응? 어쨌든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여튼 내신은 이때 끝난다. 그래서 어머님들 전략을 세울 때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교 1학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웬만큼 판단이 이때 되면 벌써 딱 서요. 얘는 내신으로 가야 돼. 내신을 잡고 가야 되는 아이다. 내신까지 좀 봐서 추천받아서 가야 되는 아이구나. 이게 지나보니까 아닌가 봐. 빨리 수능으로 전향하자. 이런 아이로 바꿀지를 벌써 1학년 때 벌써 결정을 좀 해야 되고요. 물론 2학년 때 배우는 게 거의 대부분이 수능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2학년 때 이제 올라가면 그러면 2학년 교과목을 열심히 하는데 그때 좀 약간 수능으로 방향을 튼 아이들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 이거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수원수 2를 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할 교과목 하나만 딱 좀 정해서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수능이 될 정도로. 과학도 마찬가지죠. 물화생지,
여기도 마찬가지. 4개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2개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2개만 자기가 빨리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자기가 선택할 과목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전략을 써야 돼요. 2학년 때부터는. 그죠? 완전히 다 놓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중을 해야 된다. 시간 배분해서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할 때 나는 어차피 수능에서 만약에 나는 물리하고 생물을 할 거야.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다른 교과목을 할 시간에 좀 이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어차피 가져갈 거니까.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보통은 학교에 따라서 분당은 2학년 때 수원, 수투, 기하를 듣는 학교들이 많아요. 물론 수원, 수투 확률 통계를 하는 학교도 있고 수원, 수투, 기하를 하는 학교도 있는데 수원, 수투, 기하를 하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이게 수능 과목이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2학년 때 아예 기하 잘 해놓고 2학년 때 기하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수학 특별하게 막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울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추천을 받으려면 그러면 대략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 얘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추천을 받으려면 한 이 정도 해야 돼요. 아까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정도. 추천 전형 요 정도. 그리고 한 요 정도까지도 그래도 내신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이제 학교 쓰는 학교가 보통 최소 뭐 한양대 정도까지일 거예요. 여기가 뭐 보통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주로 뭐 이쪽이에요. 한 요 정도 쓰는 아이들은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밑으로는 잘 안 쓰죠. 어차피 수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특히 분당 쪽 아이들은 뭐 여기 한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만 쓰고. 그렇잖아요. 서울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연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또 학종하고가 있어요. 학종. 연대에서 학종. 그게 이제 활동 우수형이라는 그 학종이 있는데 그 2개를 동시에 못 써요. 연대는. 둘 중에 하나만 쓰게 돼 있어요. 연대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쓸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 다음에 뭐 연대 논술 정도 하나 또 쓰겠죠. 아이가. 만약에 연대를 꼭 가고 싶으면 연대 논술 정도 쓰고, 고대는 2개 다 쓸 수 있어요. 고대는 학교장 추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그 학업 우수형이라고 학종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내신이 되는 아이니까 학종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5장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뭐 하나 정도 더 뭐 이렇게 더 쓰면 보통 그냥 그걸로 6장 끝내버려요. 여기서. 이 정도 정규 10등 하는 아이들. 그러면 이 아이들의 그 평균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냐? 요 아이들, 요 정도 되는 아이들. 분당에서 보통 1등급 후반 1.89 이 정도, 1.89 정도 되거나 좀 센 고등학교 있죠. 낙생이나 뭐 대진이나 중앙이나 이런 데 보면 2등급 초반, 뭐 2.1 이 정도 돼요. 좀 그 센 학교들은 한 2.1 이 정도 돼요. 여기가 이 정도 되고, 한 요 정도 되면 전교 한 20등 되면 2등급 후반. 2등급 후반도요. 잘하면 지금 아이들이 좀 인원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교과 추천 전형이 생겨가지고 잘하는 아이들은 다 위로 그냥 붙어버려요. 서울대, 연대고대 쪽으로 다 붙어버리니까 어차피 아까 그랬잖아요. 한 학생이 다 쓴다고 이거. 아까 한양대까지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학생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군데 막 붙으면 다 그냥 위로 달라붙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그 밑에 대학들이 뭐 경희대 뭐 등등등등 그쪽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쓰면. 추천 전형해서. 그러니까 여기 정도가 한 2등급 후반 정도까지도 유의미하다. 20등이면 대략 한 10% 정도 내외. 그죠? 한 우리가 250명 기준으로 해서 10% 그러면 한 25등이니까 보통 한 10% 정도 내외. 그 정도 아이들까지가 유의미해요. 이런 애들은 추천 전형이나 이런 쪽을 노려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문과 계열을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의 상황은 이래요. 어쨌든 지금은 문과건 이과건 나누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성적 산출 다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계열 애들이 좀 밀려요. 이과 애들에 비해서 문과 애들이 좀 밀리거든요. 그 밀리는 것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여기다 썼는데, 이게 뭐냐면요. 450명 정도 되는 학교예요. 학교인데 이 학교에 그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문이과가 나눠졌을 때예요. 이건 문이과가 나눠졌을 때니까 옛날 교육과정으로 문이과가 나눠졌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의 학생 수의 인원수죠. 그러니까 옛날 교육과정으로, 옛날에 문과, 이과 나눠서 성적 산출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성적 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157명의 4%니까 6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이 11%까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인원을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만 계산해 보세요. 6명, 11명, 19명 더해주면 36명이에요. 그죠? 36명인데 이거를 문과하고 이과를 합쳐서 그냥 산출을 해보니까 이 학생 중에서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12명만 살아남았어요. 3등급까지. 다시 그냥 문과끼리만 나눠서 했으면 36명이 3등급 이내 아이가 나왔을 텐데, 문과끼리만 했으면 문이과를 합쳐놔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12명뿐이 안 살아남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1등급, 2등급은 전멸이에요. 여기 17명이나 있었는데 3명뿐이 안 살아남았어요. 합쳐서 계산해 놓으니까. 그죠? 그래서 문과 계열은 의외로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수시에서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문과 계열을 그러니까 학종이나 아니면 교과 전형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실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문과 애들의 그 내신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진다. 뭐 그 얘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어차피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가 진짜로 잘해. 이과 애들하고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잘하면 이건 아주 굿이에요. 전체적으로 문과 애들이 떨어지니까 주변이. 그러니까 아주 굿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어쨌든 문과하고 이과 계열이 같이 붙었을 때 밑에서 깔아주는 역할을 주로 이렇게 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그죠? 그럴 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학이 좀 약해.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좀 약해요. 결정적으로 수학이 좀 약해. 이런 아이들은 외고 이런 데 좀 생각해 보세요. 외고 쪽을 좀 생각해. 그러니까 어학을 좀 잘한다면, 어학이나 뭐 이런 것 쪽에서 좀 아이가 소질이 있고 자기는 문과 계열을 갈 거고 이러면 일반 고등학교보다도 외고 이런 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외고도요, 요번에 외고끼리는 구별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외고끼리는 브라인드 면접하면요, 얘가 어디 외고인지 이렇게를 학교에서 그 정도까지 막 파헤치고 이러진 않아요. 얘가 경기 외고일까? 얘가 성남 외고일까?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니까 쭉 그 커리큘럼 보니까 외고 같아요. 왜? 외국어 전문 교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외고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대원 외고인지 성남 외고인지 얘가 과천 외고인지 경기 외고인지 이건 그렇게까지 그걸 일일이 파헤치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고도 너무 센 외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죠? 오히려 올해 실적을 보면 그래서 과천외고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과천외고가 서울대 성적도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의외인데? 그것도 봤어요.
오히려 성남외고가 경기외고보다 성적이 낮더라고요. 서울대 입시 성적이. 그죠? 이번에 경기외고 좀 못 들어갔더라고요. 예전에는 경기외고를 더 쳐준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어쨌든 올해 보니까 성남외고가 훨씬 더 높았어요. 서울대 입시 성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보면, 어쨌든 그런 학교를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과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보다는 훨씬 좀 성적이 지금 현재 좋다.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요, 2023년도부터 정시 전형이 제일 서울 수도권에서는 정시 전형이 제일 높아요. 정시 전형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고 그 다음에 교과예요. 수도권에서 교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교과 전형이 수도권에서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요, 비수도권으로 가면 교과 전형이 높아요. 교과 전형이 높아요. 그 다음에 종합이에요. 그 다음에 정시가 적어요. 지방에 가면 그래요. 지방 국립대 있죠. 이런 데 보면 정시로 뽑는 인원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아요. 뭐 그 학교, 그 지역의 지역 균형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뽑거든요. 지금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야, 내신 성적 챙기는 게 상위권 애들만 이게 몫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상위권 애들만 몫인가? 근데 상위권 애들뿐만 아니라 좀 중하위권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훨씬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이런 쪽 대학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럴 것 같은데. 지방 쪽 생각해요. 이게 좀 약간 떨어질 때. 뭐 한 천안도 생각해보고, 청주 뭐 이런 데도 가요. 하여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쪽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립대 이런 데를 좀 생각을 해봐요. 차선으로 생각하는 게. 근데 그런데 보면 이 교과 전형이 높아요. 물론 최저 있어요. 최저 있는 교과 전형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아, 우리는 중하위권이니까, 우리 아이는 중하위권이니까 무조건 정시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도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도 안 되고 정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죽두밥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센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제 얘기는 이거예요. 학교 선택할 때 내신을 그냥 확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센 데 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우리 애는 뭐 어차피 정시야.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냥 센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좀 중하위권 아이들도 학교 선택할 때 조금 주의하세요. 너무 센 학교 보내면 안 돼요. 그냥 가장 좋은 건 좀 집 근처에 있는 만만한 학교면 좋아요. 그게 아주 최적이죠. 우리 집 근처에 있는데 그 학교 좀 만만해. 이제 그 학교를 보내는 게 제일 그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제가 뭐 때문에 이 자리를 뽑았는 줄 아시죠? 그러니까 이쪽을 생각하면 오히려 교과 전형이 많다. 그죠? 교과 전형이 많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좀,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또 하나, 이건 상위권 아이들, 상위권이 아니라 상위권 아이들, 최상위권 말고 상위권 아이들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학종이다 그러면, 학종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에다가 비교과 활동만 잘하면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종은 최저가 없었거든요. 학종은 최저를 안 봤어요. 거의. 학종에서는 최저를 거의 안 봤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수능 최저가 있는 건 교과예요. 아까 봤잖아요. 교과가 있지. 학종은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수능이 점점 강세로 부각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학종도 자꾸만 수능 최저를 만들어내요. 학종도 수능 최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전에는 경희대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경희대 아주 독특한, 이게 그 학종이 대표적인 학종인데요. 학종에 최저가 없었어요. 최저가 생겼습니다. 뭐 크지는 않아요. 2개 합 5인데요. 2개 합 5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래도 뭐 또 안 되는 아이들은 또 이거 못 맞추더라고요. 그런 애들도 있고. 자연은 여기 미기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보실 때 이제 그건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경희대 생겼고요. 연대도 생겼어요. 연대 활동 수영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연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빼버렸고요. 학종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학종이 수능 최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2개 합 4등급이니까 2면 되잖아요. 어쨌든 학종에도 이렇게 수능 최저를 집어넣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수능 최저 있어요. 이화여대도 학종인데 수능 최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경향이에요. 경향. 예전에는 학종에 수능 최저가 거의 대부분이 없었는데 조금 늘었다. 몇 개 학교가 더. 이 정도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없어요. 학종은.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분당 얘기 해볼게요. 분당에서 일반 고등학교, 이게 이제 서울대 합격자 수인데 학교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자료죠. 여기 보면 낙생고 합격 인원 서울대가 20명이에요. 낙생고는 어머님들이 어쨌든 낙생고가 대단한 학교다 이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대단한 학교예요. 전국 1위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전국 1위예요. 그러니까 자사고 빼고요. 특목고 자사고 빼고 일반 고등학교 전국 1위예요. 그리고 특목 자사고 다 포함을 시켜서 영재고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해도 20위권 안에 들어가요. 낙생고등학교가 20위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낙생고가 수시가 3명이, 근데 수시를 보면 수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명이죠. 이건 뭐 비슷해요. 다른 학교하고 수시는 비슷하고 정시가 많은 거예요. 정시가 많다. 물론 이건 모든 자료는 어느 고등학교건 다 재수생 포함입니다. 이게 뭐 현역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재수생 포함이어도 어쨌든 이제 학교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아이들이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센 학교라고 불리어지는 데가 이제 대진고죠. 대진고도 4명. 그 다음에 중앙고죠. 서연고, 그죠? 서연고도.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일반고는 좀 기복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재작년에는 서연고가 좀 없었는데 그래도 6명,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중앙고 8명, 그죠? 영덕여고 항상 좀, 그래도 항상 5명, 6명 내는 것 같아요. 영덕여고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남외고는 외고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봤어요. 일반고는 아니죠. 분당 지역에 있어서 제가 그냥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명. 요번에 성남외고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수시로. 외고는 주로 수시형 학교예요. 정시보다는. 왜냐하면 왜 정시가 좀 힘드냐면 전문 교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다 보면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다 보면 수능 과목을 뭐 이렇게 막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은 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돼요. 학원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시로는 좀 많이 못 가더라고요. 수시로 좀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요. 외고들. 그리고 특히 브라인드 면접 생기면서 기본적으로 성남외고 같은 경우가 좀 제가 보면 많이 득을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를 선택할 때 이런 거예요. 일반고 중에도 좀 센 학교하고 그냥 좀 그래도 아닌 학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여기 보면 일반고끼리도 브라인드 면접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분당 지역에 일반고끼리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의외가, 제가 운중고등학교는 매년 좀 안 그랬었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이 학교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나온 게 올해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 될 텐데, 여기도 그렇고 운중고도 그렇고 야탑고도 그래요. 야탑고도 꽤 많이 보냈어요. 오히려
그죠? 수시로. 다른 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갑자기 그 학교의 학교 역량이 확 커지거나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 좋은 아이가 거기에 좀 많이 배정이 됐거나 그 해에 많이 배정이 됐거나 아니면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낙생이나 이런 쪽 보면 대학에서도 알죠. 낙생고 그러면 알잖아요. 분당에서 뭐 어쨌든 좀 이름 있는 학교 이렇게 보는 학교니까 알게 되는데 이것도 블라인드 면접에 좀 영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이 진짜 센 학교를 보내시려면 이 학교 보내면 돼요. 저는 자사고 문제에 있어서 외대부고는 좀 예외라고 봐요. 외대부고는 커리큘럼이 달라요. 일반 고등학교하고 달라요. 일반고하고 다릅니다. 일반고하고 달라서 외대부고는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무슨 뭐 가온고등학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하여튼 아니면 뭐 화성이나 뭐 아니면 저쪽 어디 하여튼 기숙형 학교들 있잖아요. 뭐 세마고 뭐 이런 데 이렇게 어머님들 막 이렇게 아이들 보내고 이러셨었어요. 그때. 또 그런 어머님들도. 그리고 뭐 한일고 이런 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동산고등학교 있잖아요. 안산에. 뭐 그런 학교들도 이제 비평준학교잖아요. 동산고등학교는. 근데 그런 데도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그런 학교들은 예전에는 학교명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얘는 동산고등학교 아이네? 얘는 어느 고등학교 아이네? 얘는 뭐 어느 고등학교 아이네? 이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뭐 업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가 이게 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참작을 좀 해줬어요. 참작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학교에서 얘가 어느 고등학교일까 막 이렇게 무슨 뭐 탐정처럼 찾아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에 애들 선발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찾고 앉아 있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어설프하게 그런 학교 보낼 거면 그냥 그런 학교 분위기 찾으실 거면 낙생고등학교 그냥 보내세요. 학교 분위기를 원하시면 그냥 낙생고등학교 보내면 이 학교 진짜 전국 그냥 자사고급이에요. 전국 1위라니까요. 일반고에서 전국 1위, 자사고끼리 해도 영재고까지 다 포함해도 전교 한 20위권 안에 드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학교 보내시면 돼요. 만약에 분위기를 그렇게 원하시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특히 최상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무조건 분위기만 생각하시지 말고 전략을 좀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올해도 확인을 좀 해보기는 하는데 블라인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다. 분당에서도 뭐 그런 생각은 해요. 특히 요번에 성남외고도 보고요. 이거 외고끼리 봤을 때 경기외고보다 오히려 예전엔 경기외고가 더 높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남외고가 높더라고요. 과천도 꽤 많이 보냈어요. 올해. 과천외고도 서울대 입학 그쪽이 꽤 높아요. 과천외고가 그 정도 급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 표를 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은 담당 선생님들이 나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외부생 어머님들 중에서 좀 더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이 자리에 남으시면 제가 여기서 더 좀 애프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남아서 제가 좀 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되면 특히 이제 분당 지역에 아까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이 고등학교에 대한 좀 세세한 좀 설명들 있잖아요. 학교 분위기가 어떻고 뭐 교육과정 편성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세세한 좀 세부 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번 더 기획을 할게요. 기획을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저 내신 등급이에요. 이쪽이 내신 등급이고요. 내신 등급은 그냥 성실성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등급.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수능 등급, 수능 쪽이에요. 수능은 좀 애들의 역량, 문제 해결력 이런 거 있죠.
좀 약간 아이들이 응용력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축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성실한 아이들, 이쪽 계열은 이쪽 1등, 그러니까 성실성에서 1등급이에요. 아주 성실하고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본 거고요. 여기서는 응용력에 있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G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성실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아이가 역량이 뛰어난 것도 아닌 이런 아이들이죠. 그죠? 여기 E그룹.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D 좀 어정쩡해요. 성실성이 한 2, 3등급, 한 3등급 정도 되고 학업 역량도 아주 뛰어나진 않고 한 3등급. 여기가 한 전형적인 어떤 중위권 정도 되는 그룹인 것 같아요. D. 그죠? 그래서 여기 D, E, F, G 요 그룹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절대로 생고등학교 보내시면 안 돼요. 그냥 최대한 좀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하여튼 다 버려요, 다. 나중에 가면 고3 됐을 때 이거 내신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요새 보면 아까 비수도권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그래도 국립대, 지방 국립대 이런 데 보면 내신이 웬만큼 좀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추고 이러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내신도 막 너무 막 바닥이고 막 이래버리면 진짜 좀 대안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냥 학종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학종으로, 그러니까 지방 학종이에요. 지방 학종은 거의 그냥 뭐 웬만하면 다 뽑아줘요. 이제 그렇게 가게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워낙 너무 센데 이렇게 만약에 낙생 같은데 이런 데 가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이 한 요 정도 되는 애가 낙생 가면,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 웬만큼 점수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면, 예를 들면 한 30만큼을 투자하면 30 정도는 이게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웬만큼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100만큼 투자했어. 그러면 100 투자한 만큼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한 80% 정도는 이렇게 뭐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아져 버리면, 그렇잖아요. 이거 찍나, 그냥 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그냥 안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 그룹 아이들은 그냥 오히려 좀 너무 센 고등학교는 하여튼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 우리 아이가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한 중위권, 중하위권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중하위권 아이들은 너무 센 학교 보내시면 진짜로 좀 힘들어진다. 문제는 여기 A그룹은 이제 이런 거예요. 아주 잘하는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인데요. 이 최상위권 아이들도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시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여기 애들은 목표 대학이 아마 A그룹은 목표 대학이 최소 연대고대가 그냥 마지막 라인이고, 하여튼 서울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대도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 그룹일 텐데, 요 그룹 아이들은 그래서 생각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진짜로 이런 특목고나 자사고 쪽에 가서 잘할 수 있는 아이 같으면 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좀 확신이 안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일반고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룹도 좀 상당히 어려운,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해요. 그냥 일반고 보내야 돼. 그리고 또 일반고 중에서도 센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아닌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사실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진짜로 아이가 이렇게 역량이 갖춰진 아이면 저는 그냥 일반고, 특히 분당 지역이 이렇게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학교도 아니고 굉장히 교육 특구 중에서도 거의 대치 다음에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아이들 역량이 되는 아이들이니까 여기 아이들도 좀 고민을 하시고요. 문제는 여기 B그룹 아이예요, B그룹. 여기 B그룹 아이는요, 아주 성실해요. 성실해서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여튼 절대로 흐트러지는 법이 없죠.
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나머지도 하여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런데 보면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시험이나 수능 시험 있죠. 수능도 1학년, 2학년 때 수능은 사실은 평가 대상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시험을 봐봐야지 이제 진짜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실성에 비해서 사실은 아이의 좀 학업 응용력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해서 노력으로 이렇게 좀 성적이 만들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훌륭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절대로 생고등학교 얘네들도 보내면 안 돼요. 오히려 얘네들은 성실하기 때문에 진짜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센 고등학교 이 아이들도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이렇게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좀 내신 좀 딸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고등학교. 물론 뭐 그런 학교가 분당에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낙생에서 1등급 받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떠한 학교에서 1등급 받는 거는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층이 달라요. 층이. 있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1등급 아이들이 거기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낙생은 한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다른 학교는 좀 얇은 거죠. 그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그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3등급 넘어가면 내신 별로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정시로 가야 돼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요 그룹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생고등학교 선택하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애들이에요. 요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머리는 좋아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머님들 자녀분들 가르쳐 보면 그냥 뭐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 그냥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좀 호감을 갖기 위해서 얘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말고 진짜로 아이가 이렇게 진짜 맘먹고 하면 잘하는 놈인데 평상시에 보면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애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렇게 막 분위기 휩쓸리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머리는 좋아요. 그리고 하면 또 금방 해. 이렇게 금방 하고 잘하는데 하여튼 뭐 특히 남학생들은 게임 막 미쳐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고 앉아있고 막 이런 애들이 친구들하고 나가서 막 무슨 하여튼 뭐 자기가 축구 선수 될 것도 아닌데 매일 축구만 하고 앉아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졸고 아니면 학원 와서 졸고 이런 애들 있어요. 학교에서 막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공차하고 완전히 막 녹초가 돼가지고 학원에 와서 졸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 근데 또 뭐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하면 또 금방 해. 이런 애들. 요 애들 있잖아요. 요 애들은 어차피 학교에 관계없이 내신 성적이 좋을 수 없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잘하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별로니까 어정쩡해요. 근데 애들 능력치에 보면 그거에 맞춰서 갈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정시파 애들이에요. 정시로 갈 수 있는 아이죠. 실제. 그러니까 내신 성적 별로 안 좋아요. 한 3등급대에서 3, 4등급 사이고 그런데 수능 시험을 보면 1등급대예요. 그런 애들 많아요. 분당에 뭐 아주 세고 셌어요. 그런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이 생고등학교 보내야 돼요. 이런 애들은 뭐 주저함 없이 생고등학교 보내세요. 어차피 얘는 정시로 가래야 얘예요. 정시로 가요. 그리고 잘 가더라고요. 보통 보면 정시 시험 봐서 가는 아이들이니까 이런 아이들은 진짜 분위기가 중요해요. 이런 아이들을 만약에 약한 고등학교에 넣어놓잖아요. 그럼 아이들하고 같이 무너져요. 그냥 똑같이 평준화돼가지고 뭐 그냥 대충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생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뭐 대충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셔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으셔서 제가 좀 더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